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네, 드디어 7일차 절반 넘었고요. 오늘 명제특강 총 60문제 중에 31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가스공사 기출 변형이랑 피센 네모낭에서 총 5개의 참거진 문제를 살펴볼 겁니다. 자료는 네이버 카페 필쌤 유튜브 특강 게시판에 올라가 있고요. 아래에 영상 정보란 보시면 카페 링크 걸어놨으니까 아래 들어가서 받으신 다음에 미리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신입직원 갑을병정 무가 기획과 인력과 총무과 가운데 어느 한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진술들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네, 진술들을 보시면 3번이랑 4번이 병이 총무과에 배치되면 총무과에 배치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지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따졌을 때 공통적으로 반드시 참여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진술 제외하고는 대우도 같이 써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갑이 총무과에 배치되면 을은 기획과에 배치된다의 대우는 을이 기획과에 배치되지 않으면 갑은 총무과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도 을이 기획과에 배치되면 정은 인력과에 배치되지 않는다의 대우는 정이 인력과에 배치되면 을은 기획과에 배치되지 않는답니다. 네, 마지막 진술도 대우로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이 병이 총무과에 배치되는 경우의 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이 총무과에 배치되면 무는 기획과에 배치되지가 않고요. 무가 기획과에 배치가 안 되면 정은 인력과에 배치가 되고, 정이 인력과에 배치되면 을은 기획이 안 되고, 을이 기획이 안 되면 갑은 총무에 안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 눈에 보이시죠? 이거를 화살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병이 총무과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두 번째 경우의 수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 건데요. 병이 총무과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정은 인력과에 배치가 된다. 어디서 본 거죠? 네, 바로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여기 과정이 다 똑같을 거잖아요. 네, 이거를 밑에 글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앞에 단계만 차이가 나고 뒤에 정 인력부터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참인 거는 여기 뒤에 이 노란색 영역을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갑은 총무과에 배치가 되지 않는다. 네, 맨 마지막 거 이렇게 똑같은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지고요. 두 가지 모두를 따져봤을 때 공통적으로 참이 되는 거를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이 5명 중 딱 한 명만 지난달에 복제 포인트를 받았고요. 이 5명이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3명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고 2명의 진술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이 재훈이 빼고는 나머지 4명이 진술을 2개씩 합니다. 그래서 이 5명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참을 말했는지를 따져가지고 하다 보면 경우의 수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네, 이렇게 복시 포인트 한 명만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한 명을 지영이가 받았다, 재훈이가 받았다, 소연이가 받았다, 현정이가 받았다, 병구가 받았다. 이렇게 가정하고 5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져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를 그려서 복지 포인트를 받은 사람을 순서대로 나열을 했고 그에 따른 진술의 참거진 여부를 여기서 따져줄 거거든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지영이가 복지 포인트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지영이의 진술. 복지 포인트를 받은 사람 병구래요. 그러면 거짓이 되겠죠. 자기가 받았는데 병구가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훈이의 말은 참입니다. 안 받았으니까. 자, 소연. 복지 포인트를 받은 사람 현정이래요. 탈락. 현정이가 말하죠. 재훈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병구. 지영이가 복지 포인트를 받았고 현정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F가 되네요. 문제에서 3명이 거짓이고 2명이 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문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간단하죠.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생략을 해보고요. 제가 답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렇게 참이 하나만 있어서 안 되는 거고요. 현정이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지영이가 말합니다. 복지 포인트를 받은 사람은 병구래요. 틀렸습니다. 현정이가 받았으니까. 네, 재훈이는 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연이 복지 포인트를 받은 사람이 현정이고 지영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얘도 참이 되네요.
현정이가 말합니다. 재훈이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근데 재훈이는 참을 말하고 있으니까 탈락. 병구, 지영이가 복지 포인트를 받았다. 예, 현정이가 받았죠. 예, 그래서 얘도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짓말을 한 사람 3명이고 진실을 말한 사람 2명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로 갈게요. 복지 포인트를 받은 사람은 진실을 말한다. 네, 현정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요. 소연이가 아니고 현정이가 복지 포인트를 받았고요. 병구의 진술은 참이다. 아닙니다. 자, 5번 지영이와 재훈이의 진술은 진위 여부가 같다. 지영이랑 재훈이 진위 여부는 다르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이게 보기에는 일일이 따져줘야 돼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처음부터 직접 해보시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진위 여부 판단하는 게 뭐 앞문장만 읽어도 금방금방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 진술도 많고 그리고 참거짓도 3명, 2명 이렇게 나누시기 때문에 복잡하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냥 이 복지 포인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를 기준으로 한번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피셋인데 이거랑 비슷한 유형입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피셋 문제입니다. 조건과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곶감의 위치와 착한 호랑이, 나쁜 호랑이의 조합으로 가능한 걸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합이 딱 하나로 정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경우의 수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기에서 가능한 걸 고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문제보다 이 문제에서는 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 일일이 다 구하고 계시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조건 보겠습니다. 착한 호랑이는 2마리, 나쁜 호랑이는 3마리. 착한 호랑이는 참말, 나쁜 호랑이는 거짓말. 곶감은 꿀단지, 아궁이, 소쿠리 중에 한 곳만 있다고 하네요. 자, 밑에 보면은 호랑이 5마리가 얘기를 하는데 앞에 문제랑 똑같습니다. 이거 짝지어가지고 누가 참이고 거짓말이고 이렇게 따지면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한 마리면은 착한 호랑이가 한 마리면 나머지 거짓으로 두고 하면 되니까 뭐 갑이 참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가정하고 풀면 되는데 지금은 2마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곶감의 위치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저는 이제 곶감이 꿀단지에 있다고 가정하고 풀어볼 건데요. 자, 그러면 곶감은 아궁이에 있지. 예, 거짓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만 곶감의 위치를 알아. 뭐 이건 알 수 없고 지금은요. 갑은 나쁜 호랑이야. 네, 나쁜 호랑이니까 거짓말 했죠. 네, 그래서 병은 착한 호랑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모르고요. 자, 무는 곶감을 꿀단지에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꿀단지에 있으니까 참이 됩니다. 참 호랑이 2마리 나왔죠. 착한 호랑이. 그래서 나머지는 다 거짓으로 두면 되거든요. 자, 이 경우에 살펴봅시다. 곶감의 위치 꿀단지인데 착한 호랑이에 무가 들어가 있죠. 네, 맞고요. 근데 나쁜 호랑이에 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도 착한 호랑이죠. 네, 그래서 1번은 탈락입니다. 곶감은 꿀단지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좀 지우고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곶감이 아궁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호랑이는 참말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병은 나쁜 호랑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곶감은 꿀단지에 있어. 네, 아궁이에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을의 진술, 나만 곶감의 위치를 알아. 네, 갑이 이미 맞췄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짓말이 되고요. 정은 자연스럽게 착한 호랑이가 됩니다. 자, 보기 4, 5번을 볼게요. 아궁이, 착한 호랑이에 병이랑 갑이 있네요. 병은 나쁜 호랑이니까 탈락.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정도 착한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곶감은 소쿠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쿠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의 수고요. 곶감은 아궁이에 있지. 소쿠리에 있으니까 틀렸고요. 자, 갑은 나쁜 호랑이야. 네, 그렇죠. 곶감은 꿀단지에 있어. 네, 무도 틀렸습니다. 자, 그럼 보기로 봅시다. 착한 호랑이에 정과 을이 있는데요. 지금 정을은 판별을 아직 못한 상황인데, 자, 나쁜 호랑이 봅시다. 을이랑 병이 있죠. 근데 병은 이미 착한 호랑이로 판별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을이 진실을 말하는 착한 호랑이라면 정은 거짓이 되는 거고요. 나쁜 호랑이. 반대로 을이 이 나쁜 호랑이라면 정은 착한 호랑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다 되거든요. 소쿠리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푸셔도 정답은 2번으로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기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 역시 포인트는 곶감의 위치를 기준으로 풀었다는 겁니다. 왜요? 착한 호랑이 2마리, 나쁜 호랑이 3마리여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14번인데요. 이 문제는 2019년 피셋 언어 논리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꽤나 신박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한번 봅시다. 세 사람 가나 다영은 지난 회의가 열린 날짜와 요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억을 달리하고 있어요. 5월 8일 목요일, 5월 10일 화요일, 6월 8일 금요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줬다. 언급한 월, 일, 요일 중에 열렸대요. 세 사람의 기억 가운데 한 사람은 세 가지 중 하나만 맞추고 한 사람은 하나만 틀렸대요. 그럼 2개를 맞췄다는 얘기고요. 한 사람은 다 틀렸대요. 그럼 1개 맞췄다는 거죠. 자, 얘네의 조합을 써보면 이렇거든요. 월부터 좀 정해볼게요. 자, 5월이라고 한다면 얘네가 가나 다가 2개 하나를 맞추고 다가 다 틀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고려사항이 아니고요. 자, 여기 봅시다. 이미 하나씩 맞췄기 때문에 요일을 고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1에서 만약에 8일이라고 하면 얘 이미 2개 맞췄고 하나 맞춰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월은 6월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은 6월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자를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8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0,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돼서 또 끝났죠. 요일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1도 10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영이 일단은 하나도 못 맞춘 애가 되는 거고요. 월 1은 6월 10일, 그 다음에 요일은 화요일, 금요일 둘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기 볼게요. 회의는 6월 10일에 열렸다 맞고요. 가영은 0개를 맞춘 사람이다. 얘도 맞습니다. 디귿, 다영이 하나만 맞힌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일은 화요일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